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부자가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문득 서윤이 물어보았다. 사실 서윤을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 답을 알기 위해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뾰족한 해법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게 자라셨다고 해요. 결혼할 때도 빚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그것을 더 비싼 값에 팔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대요. 최근 읽은 신문 기사를 생각하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고들 하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졌다고도 하고. 여기서 나는 말을 멈추었다. 서윤이 알려주지 않았던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또 고정관념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다고도 했다. 그런 귀한 조언을 들어놓고도 남들과 똑같은 답을 하다니. 그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서윤이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진짜 없는지. 기자 시절 취재를 위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들 중 수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든 기업가나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일군 청년도 있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들을 만나기 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찬찬히 더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알던 지인들 가운데 커다란 부를 이룬 이가 정말 없는지. 최근에 읽은 기사 하나가 생각났다. 미국의 안경업체 와비파커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와튼스쿨 대학원생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경쟁사의 3분의 1 가격에 안경을 파는 것으로 유명해진 기업이다. 바닥부터 출발했지만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설립 5년 만에 연 100만 개의 안경이 팔려나갔고 패스트 컴퍼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현재 와비파크의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CEO들은 내 MBA 동기생들이었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1학년 내내 나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그들에게 설문을 전달받은 적도 있다. 안경을 사는데 얼마를 쓰는지, 구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새로운 안경 구매에 얼마를 쓸 의향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신문에서 본 데이터 하나가 떠올랐다. 2016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포버스 순정 억만장자들을 분석한 자료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억만장자 가운데 자수성가로 성공한 부자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1996년에 자수성가형 부자가 전체의 44.7%였던 데 비해 2014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69.6%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정원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이었다. 그때 아름답게 가꿔진 나무들 사이에서 푸드득거리는 파동이 일어났다. 숲풀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 것이다. 그 장면을 지켜보다 말을 꺼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힘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걸까요? 서윤은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찻 주전자를 옆으로 기울여 조용히 차를 따랐다.
내 앞에 찻잔을 채워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자신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고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 즉 패러다임 시프트. 그 말을 듣자 서윤의 별명이 떠올랐다. 그 별명 그대로였다. 서윤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해온 틀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의 세계관에 얽매여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을 말해요. 반대로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윤은 나에게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수학적 인과관계로 작동되는 커다란 기계로 본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세상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유기체적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참여자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찾아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서윤이 설명을 이어갔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과도 통하죠. 도가에서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유교에서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인 혹은 양지가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고 했지요.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자연이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며 사람은 그 속에서 만물과 함께 상호 의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 보았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봐요.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이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네요. 진짜 부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명품이나 슈퍼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들에게서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주어진 길밖의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의 부품으로 살기만 했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면서요. 축 처진 내 어깨를 서윤이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을 따라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다. 홍 기자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의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참고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신나게 즐기다가 나중엔 웃음 낭패를 당하려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더 견뎌야지. 하지만 서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 생각은 자신이 만든 감옥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말했다. 그 감옥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온몸에 활기가 돌면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은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서윤이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여러 번 봤는걸요? 문득 영화 속 주인공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앞에 놓고 고민하던 장면이 생각났다.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남자는 자신이 기계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아, 저도 그동안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왔나 봐요. 기계들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로 살아온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매트릭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내 앞에 앉은 스승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홍 기자님은 이미 감옥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스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요? 이제 어디로 향할지 내 안의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달라진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이야기의 배경이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 과정에서 해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해빙은 기꺼이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나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본에서 좀 더 머물 서윤과는 달리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타고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했다. 매트릭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홍 기자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예요. 서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방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신기하게도 들어올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분이었다. 강력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도 들었다. 그 에너지로 무장한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